지난, 지난 1년 동안 저도 여기 지금 들어와 계신 여러분들처럼 1년 동안 교육 정책 전문 대학원에서 이렇게 훌륭하신 김세영 교수님과 또 다른 여러 교수님들을 통해서 어, 좀 좋은 시간을 갖고 또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계신 것에 대해서 참 너무 또 1년 아직 안 지났지만 되게 부럽고요. 오늘 또 이런 좋은 기회 주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동안 제가 또 관심 가지고 공부하고 또 알아봤던 또 지금 또 논문을 쓰고 있기 때문에 또 연구하고 있는 이런 주제에 관련한 특강을 말씀하셔서 잘 제가 좀 잘 몰라도 그래도 또 교수님께서 많이 격려를 해주시고 한번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하셔서 이런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네, 오늘 특강 제목은 교원 역량 개발 지원 제도의 이해와 실제라는 내용이고요. 이 내용을 나누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어떻게 좀 명확하고도 좀 간략하게 이걸 잘 이해하실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했는데요. 일단은 뭐 PPT에 간단하게 전체적인 내용을 담아봤고 또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은 유익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일단 먼저 제가 지금 보이시죠? 여기 교원 역량 개발 지원제도 이해와 실제 이런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 내용 통해서 먼저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목차 먼저 보면요. 첫 번째는 이 교원 평가 정책의 변동과 새로운 패러다임 이런 내용으로 먼저 한번 전체적인 서론을 알아보고요. 그다음에 교원 평가 제도의 변천과 또 교원 역량 개발 지원 제도에 대한 소개를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일 중요한 거이기도 할 텐데요. 사실 이 제도가 원래 올해 전면 시행을 예상하고 했었던 건데 사실 그렇게 되질 못하고 교육부에서 1년을 더 연기를 하게 됐습니다. 뭐 여러 가지 아직 준비가 좀 덜 됐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는 교원 역량 개발 지원 학교라는 거를 이제 전국에서 이렇게 몇 개를 운영을 했었고 또 이제 올해는 원래 전면 시행하려고 했지만 하지 않고 연구 시범 학교들만 운영하는 이런 걸로 올 한 해를 또 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내년부터 이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전국에 있는 그런 몇 개의 교원 역량 개발 지원 학교 사례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또 앞으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그런 과제들도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먼저 교원 평가 정책의 이 변동과 이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릴 텐데요. 먼저 왜 이게 자꾸 교원 평가 제도가 바뀌는가? 물론 학교 현장에 다 계셨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 교원 평가 제도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형식적이기도 하고 또 좀 실효성도 없는 것 같고 근데 왜 이렇게 자꾸 불편하게 이런 걸 자꾸 하라고 하는지 또 이것 때문에 또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학교 현장에서는 사실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을 아마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 또 교육지원청이나 또 교육청에 계실 때 뭐 담당자가 아니셨을지라도 이런 것들을 옆에서 또 업무적으로 보셨다면은 이거 굉장히 좀 뭔가 쉽지 않은 그런 문제구나 하는 것들을 아마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 정책이 변동되게 된 가장 큰 이제 배경은요, 이 교원 평가라는 이 제도 자체가 사실은 교원 전문성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이제 처음에 나왔었던 거긴 한데, 실제로는 이제 그렇게 되지를 못하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발생을 됐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이제 실효성 문제인데요. 교원 전문성을 과연 이 교원 평가 제도가 잘 신장을 시켜주고 있는가 이런 데 있어서는 아마 대부분의 뭐 선생님이든 뭐
학생이든 뭐 학부모든 뭐 그 어떤 교육 주체에도 이게 정말 그렇게 크게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아마 긍정적인 답을 하진 못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가 일단 있어 왔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좀 현실적인 문제인데 이 교권 침해 논란이 이것으로 인해서 생겼던 것을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뭐, 아시죠? 그 서술형 그 만족도 조사 이런 거에서 선생님에 대한 어떤 거의 약간 합법적인 악플이라고 부르죠. 이런 창구로 악용이 되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있어 왔고, 이것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선생님들이 심하게 받으시게 된 것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단 문제가 또 현실적인 문제가 최근에 됐고요. 그다음에 가장 큰 거는 이제 외적인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었는데요. 잘 아시는 이 서울의 서희초 등학교 사건 이것으로 인해서 이 서희초 교사 사망 사건 같은 이런 충격적인 외적인 사건들 때문에 결국 이 제도적 한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그래서 제도가 전면적으로 개편되는 강력한 어떤 촉매가 되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요. 일단 이 교원 평가 제도가 그럼 그동안 어떻게 변해왔는지 또 그리고 그 변해서 결국 지금 이제 하려고 하는 이 교원 역량 개발 지원 제도는 과연 그럼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냥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요. 교원 평가 제도 사실 뭐 저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이미 있었던 내용이죠. 교원 근무 성적 평정 1964년도부터 도입이 됐다고 하는데요. 제가 물론 처음 들어올 때도 이미 그런 평가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사실 뭐 아시겠지만 신규 교사나 젊은 선생님들은 이 근무 성적 평정에 별 관심이 없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관심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아무도 말해준 사람도 없었을 거고요. 그냥 1년에 한 번씩 뭐 교감 선생님, 교장 선생님의 아주 뭔가 좀 비밀스럽게 이루어지는 그냥 선생님들에 대한 그 점수. 저는 제 점수가 몇 점인지도 전혀 몰랐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이제 전문직 시험 보려고 할 때 보니 제가 매년마다 이런 점수를 받고 있었구나 하는 거를 그제서야 이제 알게 됐는데 뭐 알려주지도 않았고요. 아무도 그런 게 있는지조차도 몰랐으니까 이게 참 이 제도가 굉장히 좀 뭔가 이렇게 공개적인 제도는 아니었구나 하는 그런 감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보통 금평이라고 그렇게 부르잖아요. 금평이 뭐 몇 점이냐, 뭐 수음이한가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줄이 세워져 왔는지 뭐 나중에 이제 들어보니 결국은 이건 승진을 나가시기 위한 현장에서 이제 교사에서 교감으로 승진하시기 위한 분들을 위한 거의 그분들을 위한 제도였다고 사실 봐도 과언이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밑에 있는 분들은 그 점수가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아무 의미도 없고 단지 이제 승진하셔야 되는 분들은 그 승진 점수 때문에 그 근무 성적 평정 점수가 의미가 있었고 그거를 내가 몇 년 동안 뭐 1등을 받느냐, 2등을 받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교감을 나가느냐, 못 나가느냐 이런 게 결정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어, 일반 교사들한테는 아무 의미 없는 그런 평가였습니다. 그게 이제 계속해서 이어져 오다가요. 이제 교원 평가제라 제가 이제 1995년이라고 이렇게 써놨는데 아마 잘 아실 겁니다. 1995년에 그 유명한 우리나라 교육을 어떻게 보면 그때 이후로 가장 크게 변화시켰다고 볼 수 있는 그 5.3일 교육개혁 아시죠? 그때부터 이 뭔가 수요자 중심의 이 교육 관점들이 생기면서 본격적으로 교원 평가에 대한 그런 내용이 부상을 하게 됐습니다. 당시 한국 사회가 어떤 사교육 의존도가 굉장히 심했고 또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 고조되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 교원의 뭔가 전문성과 책무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객관적인 평가 장치에 대해서 사회적인 요구가 분출이 되었던 것이죠. 이런 내부적인 요구하고 더불어서 또 2003년쯤에는 OECD 교원 정책 검토단에서 이런 것들 교원 평가를 도입을 해라 이렇게 권고를 또 한 것도 정책 추진에 이런 또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이제 참여정부 시절에
이런 교원 전문성 강화와 또 승진제도 개선을 핵심 국정 과제로까지 설정을 하면서 기존의 관리자 위주의 그 일방향적인 근무 성적 평정, 이 근평을 보완하기 위해서 동료 교원, 또 학생, 학부모가 다 참여하는 다면적인 그런 교원 능력 개별 평가 모형을 이제 제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이 도입 과정에서 잘 아시다시피 전교조, 한국교총 등 주요 교원 단체들이 이거를 신자유주의적인 통제의 도구로 규정을 하면서 강력하게 저항을 하게 됐던 것이죠. 그렇지만 어쨌든 수년간의 시범 운영과 사회적인 합의 과정을 거치면서 전국 단위의 시행을 결국 하게 되었고, 그걸 시작하게 된 게 2010년도에 교원 능력 개발 평가가 지금까지, 최근까지도 계속 진행이 되어 왔던 겁니다. 물론 그 중간에 뭐 이거는 평가라기보다는 그 평가를 이용해서 교원 성과상여금 지금도 아직도 여전히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이 성과상여금도 그 중간에 또 나왔었던 거를 아마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네, 이런 내용들이 그동안 있어 왔고요. 근데 지금까지 최근까지 해왔던 이 교원 능력 개발 평가의 가장 큰 한계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몇 가지 짚어본다면 아마 이건 다 공감하시는 내용이실 것 같아요. 이 교원 능력 개발 평가는 아시다시피 이제 뭐 동료 평가도 있고 뭐 학부모 평가, 학생 평가 다 있는데 특별히 이제 동료 평가 같은 경우에 그 선생님들끼리 서로 점수를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뭐 아시다시피 저 선생님하고 내가 아주 정말 뭐 원수진 관계가 아니라면 웬만하면 이렇게 좋은 점수를 서로 이렇게 주거나 받거나 이렇게 하시지 않았겠어요? 그러다 보니 아무 의미 없는 평가가 돼버리고 그야말로 온정주의 때문에 이 평가가 별 실효성을 갖지 못하게 됐던 거죠. 물론 이제 그 와중에도 아주 선생님들끼리 사이가 좋지 않으셨을 때 심하게 안 좋은 점수를 주심으로 인해서 또 학교 안에서 불화가 또 생기는 경우도 간혹 또 보기도 했습니다. 좋지 않은 경우긴 했는데 어쨌든 이쪽이든 저쪽이든 다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됐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뒤에 자세히 나오겠지만 이 평가 체제가 이제 중복이 되는 부분이 또 이제 생기게 됐습니다. 그 이제 교원 능력 개발 평가하고 뭐 다면 평가 부분이 이제 같은 걸 거의 물어보는데 두 번 중복해서 하게 되는 이제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평가 신뢰도 문제. 이게 진짜 신뢰할 만한 평가냐. 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교권 침해 문제.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이 서술형 평가에서 굉장히 좀 심한 그런 말들을 하고 또 이런 것도 있었죠. 그 선생님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학부모로서 제가 교원 능력 개발 평가를 저희 자녀들의 그 학교에 있는 선생님을 평가해 본 기억이 있는데 저는 그 선생님을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고, 그 선생님의 뭐 수업을 들어본 적도 없고, 하다못해 무슨 뭐 공개 수업도 가본 적이 없는데, 그 선생님에 대해서 제가 평가를 해야 되니까, 결국은 제가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밖에 없겠습니까? 그쵸. 아이한테밖에 물어볼 수가 없는데, 그 아이가 뭐 그 선생님이, 뭐 선생님 좋아요, 뭐 괜찮아요 하면은 그냥 좋게 쓰게 되고, 뭐 별로 잘 모르겠다고 그러면 뭐 저도 잘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런 좀 정말 아무 의미 없는 평가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참 계속 문제가 아니었나 이렇게 좀 체감이 됐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결과를 활용을 하는데 어떻게 활용됐는지 아시죠? 이 결과 뭐 다 대부분 다 일반적으로 괜찮은 점수들이 나오셨지만 이제 그 와중에 또 어떤 이유든 좋지 않은 점수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걸로 인해서 약간 징벌적인 그 연수 뭐 능력 개발 연수라고 이렇게 뭐 얘기하지만 어쨌든 그 연수를 받아야 됐기 때문에 또 그것도 이제 어떤 굉장히 좀 갈등의 원인이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이게 진짜 이렇게 해서 선생님들의 전문성이 개선이 신장이 되겠느냐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한계로 지적이 되어 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결국 이 교육부가 특단의 이제 결정을 내리고 2024년도 아예 폐지 결정을 내리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전에 이제 사실 코로나 전에
코로나 때 이제 한 2년 정도가 한 유예 기간을 가진 적이 있었어요. 올해는 교원 평가 안 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지원청에서 담당자로 있을 때, 안 하겠다고 해서 일단 유예시키고, 아, 뭔가 새로운 걸 만들고 있구나 하는 이제 생각만 가지고 있었는데 자세한 거는 또 알려주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유예한 적이 있었는데 결국 2024년에 공식적으로 폐지하고 이제 교원 역량 개발 지원 제도로 새로 이제 개편을 하겠다 하는 내용이 발표가 되게 됐습니다. 중점 방향은 이렇습니다. 아까 교원 능력 개발 평가에서 나왔던 여러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이제 학교 현장의 부담을 좀 줄여주는, 아까 중복되는 그런 평가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면에서 학교 현장의 부담을 완화시키는 이런 방향과, 그다음에 뭔가 이 평가가 선생님들의 그냥 단순한 뭐 온정주의에 이끌린 이런 평가가 아니라 뭔가 좀 신뢰도가 있고 타당도가 있는 실제 선생님들의 어떤 활동한 그런 내역들이라든지 뭐 과정, 왜 우리 학생들한테도 과정 중심 평가 뭐 이런 거 계속 얘기하는데 선생님들도 1년 동안 어떤 뭐 교학공이라든지 뭐 다양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실제로 이렇게 함께 참여한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평가를 하는 다양한 그런 방식들, 그리고 또 교원이 이걸 통해서 자기 주도적으로 스스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요게 바로 이 교원 역량 개발 지원 제도의 로의 개편의 중점 방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이 교원 역량 개발 지원 제도의 그런 특징은 말씀드린 자기주도적 성장을 지원하는 거인데, 그러기 위해서 일단 평가 진단 체계를 전환시키고, 그리고 학생 인식 조사 및 자기 역량 진단 시스템이라는 것을 이제 새롭게 만들게 되었고요. 그리고 성장 지원 체계를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강화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한번 좀 자세하게 다양한 그림과 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또 학교 나중에 또 청이나 학교로 복귀하시게 되면은 금방 또 닥치실 일들이기 때문에 한번 봐주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개편 체계는 이런데요. 교원 능력 개발 평가에서는 아시다시피 동료 교원 평가, 학생 만족도 조사, 그리고 학부모 만족도 조사 둘 다 서술형이 포함되어 있었고요. 이런 것으로 이루어져 있었고요. 그다음 이 결과는 어떻게 활용됐냐면은 기준이 미달된 선생님에게는 능력 향상 연수, 사실은 말이 이렇게 좋아서 그렇지 의무적으로 약간 벌 받는 것 같은 연수를 받아야 하는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직무연수, 뭐 자율적으로 받을 수 있는 직무연수, 그다음에 결과가 좋은 교원에게는 뭔가 상해 개념으로 학습 연구년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왔던 것입니다. 네, 아시다시피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교원 역량 개발 지원 제도에서는 가장 크게 이 세 가지를 개선을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교원 업적 평가 요 부분에서 교원 업적 평가에 이제 다면 평가가 있는데 요 뒤에 페이지 한번 잠깐만 먼저 보겠습니다. 예, 요게 이제 교원 평가 원래 체계거든요. 기존에 이제 이런 체계로 되어 있었습니다. 교원 업적 평가 부분에 바로 요 관리자 평가, 우리 금평이라고 하는 그게 있었고, 그다음에 다면 평가가 있었습니다. 요게 이제 인사하고 여러 가지 이제 인사의 그 승진 점수에 이제 들어가게 되고, 그다음에 이 상여는 아시다시피 성과 상여금에 이 다면 평가가 바로 반영되는 거 아시죠?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원 능력 개발 평가는 또 따로 동료 교원 평가를 또 하고, 예, 학생 학부모 만족도 조사를 또 해서 이걸 가지고 역량 개발하는데, 이 사실 다면 평가하고 동료 교원 평가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 좀 부담이 되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개선을 해서 교원 평가를 이제 이 관리자 평가 요건 그대로 두고요. 그 다음에 다면 평가 이것도 이제 그대로 가는데, 중요한 거는 요 다면 평가의 정성 부분을 이제 활용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는 역시 계속해서 인사에 반영이 되고 현행과 똑같이, 그 다음에 다면 평가는 계속해서 성과 상여금에 그대로 또 반영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학생 인식 조사, 요거는 이제 학생 학부모 만족도 조사였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제 학생 인식 조사라는 걸로 바뀌게 됐습니다. 이것도 이제 나중에 뒤에 어떻게 달라졌는지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부담이 없는 그런 걸로 바뀌게 됐는데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역량 개발에 또 활용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금방 이해가 되시죠? 기존 거하고 그전 거하고.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고요. 다면평가 연계되고 정서평가 중에 일부분만 학습과 생활지도 전문성 개발 부분만 활용을 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개선을 하고요. 그다음에 학생 인식 조사는 이 서술형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뭐 이렇다 저렇다 그게 아니라 학생이 선생님의 이러한 교육 활동으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변화되고 성장됐다 하는 그런 정보를 담고 있고요. 물론 자기 자신에 대한 그 평가도 이제 학생들이 먼저 자기를 돌아보는 이제 그런 것도 들어 있고요. 그리고 학부모 조사는 학부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생님 수업도 한 번도 안 들어봤고 어떠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학부모 조사는 선생님 평가가 아니라 학교 또는 유치원에 대한 평가로 대체가 되게 되었습니다. 네. 그다음 신규로 새로 생긴 건데요. 요거는 이제 자기 역량 진단이라고 해서 물론 요거 이제 시스템을 지금 아직 만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직은 뭐 다 뭐가 나오진 않았고요. 진단 결과에 따라서 이 변화 추이를 5년 동안 계속해서 본인에게 누적으로 제공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전까지는 평가 조사 결과를 본인한테 그냥 그 해 것만 제공을 했었는데 이제 이거는 5년 동안 계속 누적된 데이터를 제공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건 그냥 제가 든 생각인데, 약간 더 부담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5년 동안 계속 뭔가 따라다니는 느낌이 드니까 이것도 또 선생님에 따라 느끼기에는 약간 부담이 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 다음 이 결과 활용 문제 부분인데요. 말 그대로 능력 개발 평가보다는 교원 역량을 지원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요거를 좀 지원을 할까를 고민한 흔적이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능력 향상 연수, 이 징벌적인 거는 폐지를 해버렸고요. 그 다음에 뭐 AI 기반으로 이런 선생님의 자기 역량 진단에 나온 결과를 통해서 맞춤형 연수를 추천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마련했고요. 그 다음에 학습 연구년제 원래 있었는데 이걸 좀 확대해서 유형이나 인원을 좀 더 많이 늘려서 여기서 좀 그런 좋은 평가 결과가 있는 분들한테 뭔가 좀 보상이 되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늘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세한 내용도 뒤에 나오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교원 역량 개발을 위한 전문적인 지원을 하겠다 하는 것이 이 전체적인 체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건 아까 설명을 드렸었고요. 이제 동료 교원 평가가 어떻게 좀 달라졌는지 그 부분 표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교원 능력 개발 평가는 평가 요소가 학습 지도하고 생활 지도 요 두 가지 면이었는데 수업 준비 어떻게 하는지 실행, 평가 및 활용 이런 것들이 이제 선생님에 대한 평가를 하는 요소들이었는데요. 이게 이제 교원 업적 평가, 이 다면 평가, 이 정성 부분을 아까 반영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에 어떤 부분이냐면은 근무 실적 및 근무 수행 능력, 요 다면 평가에 있는 내용인데요. 그 중에 학습 지도 부분, 그리고 생활 지도 부분, 이 전문성 개발 부분, 요 세 가지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평가에 여기 정성 부분 있죠? 여기에 사용을 하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역량 개발에 사용을 하겠다는 거고요. 다른 것들은 사실 뭐 역량 개발에 넣기엔 좀 그렇잖아요. 이 뭐 태도라든지 담당 업무 이거 다 다른 건데 사람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는 공통적인 거기 때문에 그거를 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면 평가의 이제 주요 이 운영 개선한 주요 내용은요. 그 전까지는 우리가 다면 평가할 때 자기 실적 평가서 왜 이렇게 한 장짜리 써서 내는 거 있잖아요. 매년마다. 그리고 내가 정량 실적 무슨 뭐 수업을 뭐 몇 시간 했고 뭐 등등 이렇게 뭔가 수로 나타낼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주로 평가를 했는데 수업 이번에 개선안에서는 수업 나눔이라든지 교육활동 개선을 위한 뭐 교류 협력, 과정을 통한 평가, 뭐 교원학습 공동체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활동들을 여기다가 평가 내용이나 방법으로 넣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가장 크게 바뀐 건 뭐냐면요. 그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2학기 때 시도교육청에서 이제 다면평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계획을 안내하고 10월, 11월에 이제 학교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12월에 다면평가자 구성을 하고 평가를 실시했었는데 이거 하다 보니까 뭐 굉장히 이제 학기 말에 닥쳐가지고 막 정신없이 평가를 하니까 잘 뭐 될 리가 없겠죠. 뭐 그동안 데이터도 없는데 그냥 정량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만 그냥 뭔가 좀 말 나오지 않을 것만 해가지고 평가를 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평가가 어려웠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개선안은 1, 2월부터 이미 지금 벌써 시도교육청에서 계획이 다 안내가 됐고 2월 달에 이제 막 집중 준비 기간 이럴 때를 통해서 학교별로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리고 3월 달부터 12월까지 계속 이 교원 간 교류 협력 활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서 데이터를 많이 좀 쌓아놓고요. 그걸 가지고서 이제 12월에 단평가자 구성하고 평가를 실시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좀 일찍 미리미리 계획 세워놓고 그거에 관련된 활동들을 이제 선생님들이 이런 것들이 평가 기준이니까 내가 이런 거에 좀 잘 참여를 해야겠구나. 뭔가 이제 좀 준비를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평가를 하는 걸로 개선하겠다는 겁니다. 결과 활용은 지금처럼 근평에도 활용되고 또 성과금에 당연히 반영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들어간 것이 뭔가 이걸 통해서 자기 성찰, 그 다음에 역량 개발, 교육 활동 개선에 활용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이제 아까 말씀드린 학생 만족도 조사 아까 제가 어떻게 바뀐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선생님은 수업 시간에 활발하게 질의응답을 하십니다. 뭐 그리고 점수 이렇게 다 나올 텐데 그게 아니라 일단 선생님의 질문으로 수업에 호기심이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학생 본인이 어떻게 성장하고 바뀌었는지 이렇게 좀 그 말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뭐 이것도 그냥 형식적으로 보자면은 뭐 별로 달라진 것 같지도 않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뭔가 이 평가를 대하는 학생들의 그 태도에 있어서 평가를 선생님 이 평가하기 전에 먼저 자신에 대해서 먼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또 문항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학생 인식 조사가 바뀐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움과 성장의 변화 요소를 넣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교원 역량 개발 이제 정보를 제공하는 부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시면요. 이제 전에 다면 평가 결과를 이제 제공하지 않았는데 다면 평가의 정성 부분 아까 말씀드린 그 요소별 결과를 교사에게 직접 제공하고 또 연도별 변화 추이 등을 누적해서 제공을 한다는 그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생 인식 조사 결과, 이것도 당해년도 결과만 제공했는데 이것도 역시 5년 누적으로 계속 제공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자기 역량 진단을 결과, 요거는 이제 없었는데 역량 체계에 따른 지표별 결과와 이런 연도별 변화치 역시 5년 누적으로 제공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교원이 자기주도 성장을 하기 위한 연수를 어떻게 이제 받게 될 건가? 뭐 전에도 연수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뭔가 이제 좀 체계적인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제공을 하겠다는 건데요. 일단은 이 나이스의 교원 역량 진단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걸 통해서 자기 역량을 진단하고 또 다면 평가 결과가 나온 것과 학생 인식도 조사 결과를 합해서 결국 이 통합 대시보드에서 관리가 되고 5년 동안 누적도 제공이 되면서 이걸 통해서 교원 역량을 상세 분석하고 또 이걸 통해 AI로 맞춤형 연수를 또 추천받고 이렇게 교원 역량 개발하는 표준 체계를 지금 만들겠다는 게 교육부의 계획입니다. 아직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요. 어떤 모양으로 나올지는 아직은 좀 딱 보기가 나와 있는 게 없어서 앞으로 좀 확인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나와 있는 모든 그 연수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여기서 종합해서 선생님들에게 어떤 것들이 이 선생님에게 맞을지 그런 연수를 추천을 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아까 보상으로 그 학습연구년제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 이제 전에는 이제 학습연구년제 워낙 인원도 많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좀 가시는 분들이 별로 없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좀 인원도 늘리고 지원 인원을 연차적 확대하겠다 했고, 그다음에 지원 횟수도 원래는 교직생에 딱 한 번만 갈 수 있었잖아요. 근데 지원 횟수를 좀 더 유연화시키겠다. 그런 시도 물론 계획에 따라서 하겠지만 그런 것이 있는데 이 유형이 좀 바뀌었습니다. 교육청, 대학 연구기관 등 파견 과정 6에서 12개월 요거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 개편된 안에서는요. 원래 것 그대로 있고 그다음에 마이크로 디그리형 연수 뭔가 이렇게 어, 방학 중에 또 5, 6학점 내외로 작게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연수들과 또 해외 및 기관, 기업 연계형 연수 이런 것들 그리고 시도교육청 자체 유형 여러 가지 다양한 형식의 그런 학습 연구 연제를 제공을 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전체적인 그 교원 역량 개발 지원 제도에 대한 그 소개인데요. 간략하게나마 이해가 되셨나요? 네, 이렇게 알고 계시면은 앞으로 어떤 것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실 것 같고요. 그러면은 실제로 저희가 이거를 뭐 겪어보질 않았기 때문에 어, 이게 어떤 식으로 현장에서 다가올지를 사실 전혀 그 감을 잡을 수가 없는데 그래도 다행히도 작년에 1년 동안 이 교원 역량 개발 지원 제도를 한번 먼저 경험해 본 그런 학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의 그런 사례를 가지고서 한번 그 선생님들이 어떻게 느끼셨는지 또 어떤 좀 개선점을 찾을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한번 어, 알아봤습니다. 이 사례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과제라고 제목을 썼는데요. 어, 이제 고등학교였습니다. 서울에 있는 한 고등학교였고요. 이 학교가 교원 역량 개발 이 지원 학교로 1년 동안 운영을 하면서 어떤 그런 좀 문제점이랄까요? 본인들이 느꼈던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를 좀 면담과 그리고 또 뭐 운영 결과 보고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교원들의 실질적인 이제 업무 부담이 오히려 이제 좀 가중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또 새로운 제도가 항상 들어올 때는 늘 그렇지 않습니까? 선생님들의 업무를 경감시켜주기 위해서 만든 것임에도 불구하고 또 그 새로운 제도 때문에 또 새로운 업무가 생기게 되고 이런 것들이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좀 선생님들이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기존 다면평가 이제 계속 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뭐 좋든 싫든 계속 해오고 있었는데 이거하고 또 새로운 제도의 어떤 그 연계 과정에서 뭔가 좀 저항이나 불신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전에는 이제 그냥 원래 내가 그래 이 정도 뭐 수업도 하고 이 정도 업무도 하고 그러면은 내가 뭐 이런 정도 점수 받을 수 있을 거야 하고서 했었는데 이거 뭐가 새로운 게 생기더니 난 원래 하던 대로 했는데 내가 이것 때문에 오히려 점수가 더 낮아지는 거 아니야? 막 이런 또 어떤 불신이나 저항 이게 제대로 평가가 되는 거 맞아? 뭐 저런 거 뭐 연수 많이 받고 뭐 활동 많이 하는 선생님들만 좀 좋은 점수 받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다양한 그 아직 선생님들 간의 그런 소통이나 또 이 제도에 대한 그런 이해가 이제 부족할 때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저항과 불신이 현장에서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정책이 물론 좋은 의도에서 한 거지만 교육부에서 나온 그대로 또는 시도교육청에서 내려준 그대로 이거를 시행을 하라고 하게 되면은 학교별로 상황이 다 다른데 뭐 고등학교 다를 거고 중학교 다를 거고 초등학교도 다르고 또 학교의 어떤 종류나 지역이나 여러 가지 상태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상황들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이 무시가 되고 어떤 정책을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서 계속 어, 강요를 하게 되면 이것에 또 분명히 학교의 자율성과 충돌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또 문제를 제기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또 중요한 그 지적이자 또 문제이기도 했는데요. 일단 교원 역량 개발 지원 학교니까 예산을 이제 내려 주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예산을 가지고서 그나마 1년 동안은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을 하실 수가 있으셨답니다. 그걸 통해서 뭐 교원
학습 공동체, 뭐 전문적 학습 공동체도 운영하고 여러 가지 또 많은 뭐 자료라든지 필요한 그런 예산들을 잘 사용할 수 있어서 그나마 이 역량 개발 지원 제도를 조금이나마 좀 실효성 있게 해볼 수가 있었는데 만약에 이게 이제 전면 시행되게 되면 분명히 이런 특별한 예산은 편성이 되지가 않을 것이고 그냥 가지고 있는 원래 학교 예산 가지고서 이걸 해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하면은 이런 제도의 좋은 점이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을까? 일단은 뭐 선생님들 정말 같이 가서 식사 한 번, 차 한 번에도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예산이 없다면은 모이는 것조차도 쉽지가 않을 텐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염려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럴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안정적인 예산과 인프라 지원의 불확실성, 이것 지금 우려가 됐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제일 근본적인 문제이긴 한데 교사를 바라보는 어떤 외부의, 이건 외부적인 시선을 얘기하는 거죠. 문화적인 인식 전환의 그런 어려움, 이런 부분을 좀 또 얘기를 하셨습니다. 교사가 사실은 어, 스스로 성장하는 교육 전문가가 돼야 되는데, 어, 이제 외부에서는 선생님들에 대해서 또 그렇게만 좋게만 보는 시선이 있는 건 아니니까 뭔가 교사는 변하지 않으려고 하고 자꾸 그냥 자기 자리만 차지하면서 그냥 월급만 받는 이제 이런 안정적인 그냥 직장, 직업으로만 생각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 뭔가 이 교원 역량 개발 지원 제도에 잘 좀 문제가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개선을 해 나가야 되는데 또 이런 게 또 외부에 비칠 때는 교사들이 변하지도 않으려고 한다, 성장하려고도 안 하고 뭔가 자기를 계속 그냥 안주하려고 한다 이렇게 또 보이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하는 또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있었는데요. 어, 이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과제, 이렇게 좀 거창하게 썼긴 했지만 사실은 지금 이제 올해 또 새로운 시범, 연구 시범 학교들이 실제로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걸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한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올 것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교원 역량 개발 지원 제도가 결국은 평가하고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뭐 좋은 뭐 성장을 지원하고 뭘 한다고 해도 결국은 가면 평가 또 그 평가는 또 성과 상여금하고 연결이 되고 또 어쨌든 승진이나 이런 거에 점수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이 평가 연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는 어쨌든 이것에 대해 불안함을 느낄 수밖에 없고 결국은 학교에서는 왜 어떤 정책이든지 시행되다 보면은 원래 목적과는 다르게 이렇게 어그러짐도 생기고 또 현장 그냥 일선 관료 뭐의 이런 문제 때문에 전혀 원래 의도했던 방향과 다르게 또 현장에서는 시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형식화돼 버리는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아마 일어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가 가장 큰 과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그 정성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게 학교에서도 굉장히 좀 어렵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개발 지원 제도, 개발 지원 학교를 했던 학교에서 정성평가 기준이 사실 정량으로 그냥 딱 떨어지게 하면은 제일 사실은 편하고 평가하기 좋은데 이 정성평가 기준은 항상 좀 너무 주관적일 수 있고 좀 애매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뭔가 좀 확실하고 실제적인 정성평가 기준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사실은 이제 연구 시범 학교에서 해야 할 과제 중에 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육부나 교육청에서도 이런 기준을 마련하는데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처음 말씀드린 이것이 또 다른 또 새로운 행정 업무로의 그런 변질이 되지 않도록 좀 세심하게 잘 챙길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것들을 지금까지 이제 해왔었던 학교의 사례들을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제가 간략하게 소개드리고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너무 일찍 끝냈나요, 교수님?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의응답 받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음. 네. 혹시 너무 제가 빨리 얘기해가지고 혹시 잘 이해 안 되셨을 수도 있을 것 같고 해서 혹시 나중에 이 PPT 자료 만약에 필요하시면은 보내드릴 수 있으니까요. 좀 더 찬찬히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이 내용들에 대해서는 사실 정말 저희가 제일 그래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일 거고 아마 지금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그냥 이거 시행된다는 것만 알고 계시지 자세한 내용을 아직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또 현장에 돌아가시면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좋은 역할을 해주시면 참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또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편하게 그냥 꼭 이거 아니더라도 그냥 다른 연관된 주제에서라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준비한 데까지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설명을 잘 해주셔서 질문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질문을 좀 드리고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교원 역량 개발 지원 제도가 이제 성과금이랑 연결이 되고 그래서 교원 단체에서는 이제 이게 해결되지 않는 한 본인은 이제 반대한다, 폐지해야 된다, 그런 의견을 주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궁금하고, 두 번째는 그래도 이전보다 그런 개선이 이제 많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실제로 가보니 좀 이게 어떻게 실제로 뭐라 해야 될까? 개선된 모습이 잘 됐는지 아니면은 기존과 똑같이 되는지 그리고 저는 그 내용이 이제 예전에서 이제 바뀌었다고 하는데 그 바뀌었던 것이 내용이 또 뭔가 정량적으로 내가 이걸 하면은 점수가 올라가고 그러면 또 그게 되게 기계적으로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또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근데 첫 번째가 뭐셨죠, 질문이? 첫 번째는 교원 역량 개발 지원 제도가 이게 성과금이랑 연계가 아, 되면은 네네. 예, 이게 고쳐지지 않으면 안 된다. 네, 그래서 맞습니다. 폐지를 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교원단체에서 주장하기도 하는데 일단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어쨌든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장학사로서의 제 입장이 아니고요. 뭐 제가 이 뭐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저 개인적으로 교육자이고 또는 지금 교육 정책 전문 대학원 2년차 학생으로서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성과 상여금 제도 자체도 원래 좀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이거는 득보다 실이 더 많은 것 같고, 뭐 어떻게 해도 이거는 정말 공정하게 평가가 될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저는 좀 부정적인 입장이거든요. 그런 거와 연결돼서 이 교원 평가 자체가 어쨌든 그 교원단체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폐지돼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일단 연결이 돼버리면은 아무리 뭐 좋은 제도를 가지고 선생님들의 역량을 개발하고 지원한다고 해도 결국 그게 그런 평가나 또 그런 상여금 이런 거하고 연결이 되는 순간 이거는 순수한 의미에서의 그런 성장은 될 수 없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어,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교육부에서 아주 싫어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또 교원 교육 정책을 또 공부하는 그런 연구하는 학생으로서 또 한 사람이 또 교사로서 어, 교육자로서 생각한다면은 이런 어쨌든 연결되는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뭐 그렇다고 뭐 어떤 대안이 정확하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교수님.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게 이제 내용과 방법이 바뀌었다고 했는데 좀 두드러지게 바뀐 것이 있어서 그게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뭔가 효과성을 보이는지, 예, 지원학교 했을 때 그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네. 교원학교 가서 제가 이제 선생님들하고 면담을 하면서요, 좀 조심스럽긴 하더라고요. 이 학교가 이 지원학교를 왜 맡으시게 됐을까? 사실 그것도 좀 특히 이제 고등학교는 더더욱이 여러 가지 뭐 입시도 있고 막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이런 거 뭐 하나 맞는 것도 되게 좀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 하시는데 일단은 그걸 맡으셨다는 거는 뭔가 그래도 목적이 있으시지 않았을까 하고서 실제로 교감 선생님 그리고 연구부장님 또 담당자 또 다른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면담을 해봤더니 사실은 제일 처음에 목적은 뭔가 좀 예산을 가져와서 이걸 가지고서 선생님들이 좀 활동하는데 좀이라도 좀 여유 있게 지원을 뭔가 해드리고 싶다 이런 의미에서 사실은 가져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솔직하게.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이제 물론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처음부터 의도했던 교원 역량 개발 지원 제도의 그런 본래의 그 목적도 물론 있지만 그거 말고도 좀 더 그거는 그냥 그거대로 그냥 어느 정도 그냥 맞춰서 해주고 이걸 가지고 이 예산을 가지고서 뭔가 좀 잘 활용하고 싶어서 이제 그렇게 했다고 말씀은 하시더라고요. 그래 어쨌든 그랬지만 이걸 통해서 이 교원 역량 개발 지원 제도에서 어,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실제로 학교에서 실행을 해 보니, 그래도 생각보다 긍정적인 면들이 많이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걸 통해서 어쨌든 선생님들이 한 번이라도 더 만나게 되고 같이 어떤 교합공이나 이런 걸 교환학습 공동체를 통해서 선생님들이 거기서 뭔가 수업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또 본인들의 관심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그걸 통해서 어떤 연수도 받고 바깥 활동도 하고 하다 보니 그런 걸 통해서 선생님들끼리 좀 더 활발하게 이런 교수 서로 이제 뭔가 서로 장악하는 그런 활동들이 많이 더 늘어나게 되고 결국은 그걸 통해서 이제 물론 실제 평가할 때는 작년하고 얼마나 다르게 평가를 다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과정들이 이런 걸 통해서 그런 거 하나도 없을 때는 뭐 해야 되는 것도 없고 뭐 할 돈도 없고 하니까 아무 활동도 안 하고 그냥 원래 하던 대로 다 했겠지만 이걸 해야 된다는 것이 있으니까 그 예산을 쓰기 위해서라도 그런 활동들을 계속 했고 결국 그걸 통해서 많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학교에서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좀 잘만 좀 발전시키면은 조금만 좀 학교에다가 좀 부담을 덜 드리고 자율성도 드리고 또 예산도 잘 지원해주고 하면은 어, 그래도 어느 정도의 효과는 좀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이 학교의 사례를 통해 볼 때, 물론 이 학교에서 이야기한 다양한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면들이 있는 걸 보니까, 앞으로 좀 발전하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 좋은 얘기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그러면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그래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승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도 감사하고, 또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네, 네, 들어가십시오.